자, 앞서서 이제 논술 전형의 돌파구는 없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대비를 했을 때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해로 바꿔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 뭐 우리 차타공인 논술의 양대 산맥, 인문계 대가, 자연계 대가. 마치 이런 얘기하면 뭐 중국 요리 할 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뭐 같은데. 음악도 깔아줄 때. 뭐 짜잔 뭐 이런 게. 예. 또 논술 대비법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지원할 수험생들에 의해서 선생님들만의 논술고사 대비법 최강 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호정호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수능 수학 21번, 29번, 30번 그리고 수리 논술 그다음에 수학 심층 면접 이거는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뭐 몇 초 걸리지 않아서 이건 이렇게 풀면 다 답이 나와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은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을 한 다음에 곧바로 문제 푸는 방법을 떠올려서 기억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데 수능 수학 21번, 29번, 30번과 수리 논술, 수학 심층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념이죠. 이 개념을 알고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면 이건 뭐 죽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살려야 되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살리느냐. 실제로 개념 중심으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 0번째 단계입니다. 왜 0번째 단계냐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해야 되는 거. 기본. 즉, 다시 말해서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읽는 거는 분명히 보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21번, 29번, 30번은 제발 빨리 읽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것도 단어 하나씩 끊어가면서 그리고 조건들과 구할 것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가면서 하나씩 읽고 그것들을 실제로 손으로 읽는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하나씩 좀 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자. 이게 뭐냐면 구할 것부터 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을 이제 해답을 보게 되잖아요. 해답을 보면 문제 풀어놓은 걸 쭉 보면 맨 윗부분은 잘 모르겠어. 얘네들 왜 이렇게 푸는 거지? 왜 이렇게 푸는 거지? 하다 보면 중간쯤 가다 보면 이래서 얘가 이렇게 풀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쭉 풀어서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놓은 걸 지켜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구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꾸로 역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까지 왔을 때 그럼 이제부터 계산 시작. 산수 계산은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할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론해 나갈지를 상당히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다가 지금 만약에 미분의 평균값 정리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의 형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렇다면 그런 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조건, 구할 것들 사이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그러면 저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29번, 30번은 한 사이클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한 두 개, 세 개 사이클이 돌아가야 문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개념을 생각을 해내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맨 마지막 단계가 대입입니다. 이게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대입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일단 이것저것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행수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일단
모르면 무조건 대입을 시작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개념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건과 구할 것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 될까 그게 정말 잘 될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만점인 거죠. 수능 수학 만점을 원하신다면 어렵지만 조금씩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나 수학 문제 푸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간다면 수능 수학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공부가 곧바로 수리논술 공부도 되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 공부도 된다는 거. 돌 하나로 세 개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니까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정석을 정말 그야말로 왕도가 아니라 정석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자연계 논술 티칭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야 이건 뭐 문제 보면 다 아는 건데 하면서 대입을 막 해요. 그리고 안 되면 해설지 보고 답지 보고 이렇게 이제 티칭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허 박사님 접근 방식은 어떤 조건과 관계 이걸 갖다가 끌어내는 추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어떤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논술이 저도 이제 그 호정원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 이 호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이 방법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논술도 호정원 선생님이 1타 3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계열 이 논술 준비하는 방법이 수능 준비, 특히 최고점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수능 시험 이렇게 출제되고 나면은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수능 학생들 다 보고 나면 그날 저녁에 이 평가 원장이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번 수능 시험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애들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술 출제를 한 대학들도 이 논술 출제와 관련된 출제 의도나 출제 방향을 밝히는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그 공개 자료를 보면요. 항상 서두에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 대학의 논술 문제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또는 교육과정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이런 말을 빼놓지 않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이 반드시 이 정도 수준,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 정도 교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라는 걸 중심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교과에 대한 이해예요. 그 이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개념과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과 원리를 내가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개념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의가 있으면 정의가 아닌 것들과 정의를 구별하면은 정의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완성된 형태로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문장으로 글을 써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면 논술은 사실은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에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수능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논술 준비하면서 수능 실패하는 이유랑 똑같이 준비하다 실패해요. 수능 가장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좁아져지면 이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실전이야 이러면서 매일 틀리는 연습만 해요. 문제 막 풀고는 채점하고 오예 어떡해 오예 막 이렇게 하고 좀 운 좋게 많이 맞추면 그냥 허허 막 기쁨을 누리고 틀리면 친구랑 둘이 어떡해 이러면서 보내고 집에 가서도 한다고 나 어떡하지 밤새요. 네 그러다가 수능이 본인이 계획했던 만큼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논술도 시즌에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기출문제 가지고 맨날 해보고 어려워 이렇게만 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섭렵해가지고 몽땅 외우려고 하지 말고 교과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수능 공부를 하면 논술 준비되는 거죠. 사회탐구 영역, 국어 문제 다 그렇게 정리하면 충분히 준비하는 가장 좋은 팁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논술을 준비했는데 이제 올해 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준비한 이 논술을 갖다가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논술 일정이 중복되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수능 전에 봤던 대학들 가운데 연세대, 동국대, 한양대, 리카가 수능 이후로 옮겨가면서 18일, 19일 대학 이렇게 겹치는 대학이 되게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시에 지원해놓고 그러니까 뭐 시간대가 겹치지만 두 대학의 최장력 기준과 두 대학의 논술의 흐름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경쟁률까지 세 가지를 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국은 6논술을 쓰는 학생 입장에서 6장을 다 못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무리하게 야, 오전에 하나 가고 점심 차에 이동하면서 먹고 오후에 가고. 퀵 서비스. 네, 그래서 뭐 이제 지금부터 막 퀵 서비스 예약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11월 달에 퀵 서비스 타보면요. 안 제가 좋아. 추워요, 추워. 제가 1월 달에 네. 타봤잖아요. 지금도 오른쪽 무릎이 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학생들 오토바이 태우는 일 안 했으면 네,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 네. 각 대학의 논술 일자별 또 시간대별로 그리고 본인이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한지를 잘 체크해서 어떤 지원 전략에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시 지원, 뭐 태길 응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날짜를 다 피해 가서 6장을 다 살리는 것도 우리 학생이 아니 왜냐하면 두 분이 이렇게 좋은 팁을 주셨는데 이거 다 살리지 못하고 논술 전형을 또 소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거기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네. 이게 면접 일자와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종을 쓰거나 교과형을 썼는데 면접을 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형 일정. 네. 네. 아니, 실제로 논술 전형은 아니지만 이제 면접이 겹치는 경우도 역시 동시 지원 태길 응시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어디 가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건데 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시가 간단하지만은 않고요.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입시 본색이 아니라면 이런 고급 정보를 또 우리가 자뻑하는 거네.